안녕하십니까, 말북남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올해는 투자 인생에 아주 뜻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모아온 배당주들 덕분에 드디어 올해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목표로 했던 이 배당금으로 생활하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기분이라 정말 뿌듯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죠. 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 건보료 때문에 번 돈 다 나가는 거 아냐 라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했습니다. 배당금 2천만 원 돌파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변화와 수익을 지키는 필사의 전략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몇 푼 더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2천만 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7가지 강력한 혜택들이 줄줄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계셨다면 이 기준선에서 이 단돈 1만 원만 넘겨도 바로 탈락입니다. 이제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집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매달 이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만능 절세 통장인 ISA 계좌 이제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2천만 원을 넘겨도 향후 3년간 가입이 제한되고 기존 계좌가 만기되어도 연장할 수 없어 합법적인 절세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역시 상실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혜택이죠. 이 5천만 원까지 원금에 대한 수익을 전에 비과세해주던 이 저축 프로그램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5월 홈택스에 접속해 이 복잡한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직접 하기 어려워 세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수십만 원의 수수료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거죠. 연말정산 인적공제 역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배당금을 2천만 원 넘게 받는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 전체로 보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을 위해 많이들 투자하시는 리츠 전용 계좌, 원래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만 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 꿀맛 같은 혜택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복지 혜택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국가에서 주는 이 지원금도 끊길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분은 월 소득으로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이 자녀나 이 손자녀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하실 세금 폭탄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해서 다른 월급이나 임대료 수입 없이 오직 배당금과 이자로만 생활하신다면 연간 금융소득 8,4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인 셈인 거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세금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당을 받을 때 이 14%의 세금을 원청 징수해서 먼저 냅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낸 14%와 새로 계산한 세율 중 더 큰 금액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다른 소득이 없을 땐 이 8,400만 원까지는 이미 낸 14%가
새로 계산한 종합소득세보다 더 많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낼 돈이 0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직장 다니며 월급을 받거나 상가 임대료가 나오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 배당금이 내 기존 소득 위에 그대로 쌓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율이 35%에서 최대 45%라는 높은 구간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실제로 연봉 1억인 분들이 배당을 4천만 원을 받으면 이 추가 세금만 약 257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들에게 사실 진짜 무서운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세금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한 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세금 15.4% 떼는 것만 걱정하시는데 진짜 위기는 단돈 1만 원에서 시작됩니다.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서 딱 1만 원만 넘겨도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있던 이 피부양자 자격이 그 즉시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배당금 뿐만 아니라 평생 일궈온 내 집, 내 차, 내 땅 전체에 이 건보료가 매겨지는 이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 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배당금을 딱 100만 원 더 받아서 연간 2,100만 원이 되는 순간 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작년에는 0원이었던 건보료가 갑자기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무려 이 360만 원씩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배당으로 이 100만 원 더 벌려다가 오히려 이 36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 그야말로 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무시무시한 세금과 건보료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무려 6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자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 배당금 3천만 원을 받아 이 종합과세 대상자 되지 말고 이 배우자에게 자산을 미리 증여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나누어 받으세요. 이렇게 명의만 나눠도 두 사람 모두 2천만 원 미만이 돼서 이 세금도 줄이고 무엇보다 그 무서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아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세 계좌라는 이름의 방패를 쓰는 겁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추천하는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계좌들의 이 마법 같은 장점은 이 안에서 배당금을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벌어도 이 금융소득 2천만 원 한도 계산에서 아예 제외해 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건보료 산정에서도 빠지게 되는 거죠. 배당 투자를 하신다면 일반 주식 계좌를 살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절세 계좌로 하셔야 내 소중한 수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연 배당금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 단순한 세금의 기준선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인내하며 지켜온 원칙과 이 노력이 만들어낸 이 성공의 훈장이지 이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아주 잘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말들에 휘둘려 이 소중한 성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금이 무서워 수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직장인이 연봉 인상을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자가 되어 당당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영리한 전략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ISA나 연금계좌라는 든든한 방패를 활용하고 배우자 증여를 통해 자산을 지혜롭게 나누신다면 여러분의 배당금은 독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든든한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투자 열정을 응원하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